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하남 교산은 이 지도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3기 신도시 워낙 핫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접해봤을 거고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남 교산은 밑으로는 송파 유래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안 보이지만 여기 가멜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쪽 송파 유래 위에 아직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위쪽으로는 미사 신도시가 위에 있고요. 이제 강남으로 가는 길이 빨리 뚫리게 됩니다. 일단은 저기 송파로 가는 그 보온병원 있잖아요. 그 동남로가 빨리 뚫리게 되고요. 밑으로는 이제 송파 양파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좀 뚫리게 되고요. 위로 보면 이제 팔당대로 신팔당대로 쪽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위로 보시면 초이 IC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쪽에도 좀 뚫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형태로 좀 그 교통망이 뚫리게 됩니다. 일단 하남 교산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고요. 위쪽으로는 좀 덕풍천이 있습니다. 이제 한강 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로 시내로 서울권으로 오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 갔고요. 완화시켜 갈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남 교산은 한마디로 끝나는 3호선, 5호선이 있기 때문에 3호선이 뚫리면서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이 위로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가치로만 생각해도 하남 교산은 뭐 거의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로 끝나죠. 위에 보시면 하남 교산은 32,0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획으로 보면은 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뭐 계획이란 확정난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하남 교산은 3호선 연장되는 거 아까 얘기한 거고요. 이제 VRT나 뭐 양평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확장, 뭐 신팔당대교 착공, 그리고 위에 보면 저기 보온병으로 가는 쪽으로도 뚫리고요. 이게 여러 형태가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교통편이 많이 그전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만 들어도 신도시는 제일 중요한 게 교통편이잖아요. 그걸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 하남 교산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남 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위에 한강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동남로 보험병원이 연결도로가 4km가 뚫리고요. 이쪽으로요. 이거 보시면은 위로 보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중부 고속도로 뚫리고요. 초이 아실동에서 세정 포천 고속도로도 뚫릴 예정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고요. 위로 보시면 신팔당대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그만큼 그전에는 거기 차로 다녔던 게 힘든 것을 많이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VRT가 이쪽 안에서 하남 시청까지 아마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왜냐면 이 하남시청에 많이 다니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거주하는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청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3호선이 위로 이제 연장이 되면서 오금에서 여기 밑에 가멜지구를 해가지고 하남 여기 시청역,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 상일동역까지 가게 됩니다. 5호선도 연장되는 건 이제 플러스고요. 이 도면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남 교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하철입니다. 보시면 오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연장선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마천이 가밀지구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게 교산 신도시입니다. 이쪽이 조금 더 금액들이 좀 센 편이죠. 이쪽이 더 이제 강남이 좀 가깝다 보니까요. 3호선의 이제 플러스 요인, 그냥 1+1인 생각하는 5호선입니다. 덕분 쪽으로 이쪽 하남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볼 때, 이번에 3기 신도시의 제일 중요 요점은 GTX 노선입니다. 고양 창릉은 GTX 노선 대곡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갈 수 있고요. 세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근데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3호선, 5호선입니다. 이 하나의 가치로만 해도 이 하남 교산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남 교산은 저번에 그 마스터 플랜 발표를 할 때 공생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제 하남 미사가 있겠죠.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쪽에도 자덕도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밑쪽으로는 주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도 주거도 있지만 자덕도시가 위로 몰려 있습니다. 판교 제1 테크노밸리보다 1.409명입니다. 약 22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걸로만 봐도 이걸 0.3을 곱하는 게 맞죠.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고요. 이쪽에는 그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덕분천과 연계되어 있고 주변에 산 쪽으로 어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일자리와 교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친환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일명 공생도시면서 위에 한남 미사와 밑에 가밀지구 그쪽과 다 어울릴 수 있는 공생도시로 아마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대가 대형 평수가 없이 그 중소형 평형대로 많이 다 거의 다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신혼부부 그리고 저기 이제 뭐 이쪽이 이제 환경이 좀 좋다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조용한 도시이면서 자주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강남권에 빨리 갈 수 있는 교통편까지 그렇게 다 어울려져 있는 하남 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계획표입니다. 계획 쪽인데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아직 이제 발표된 건 아니고요. 계획표인데 처음에 발표됐던 32,000호보다 약 12,000호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 이 중에 하나가 이게 보게 되면요. 여기는 그 공공 임대주택이 15,000호가 들어옵니다. 이걸 빼면은 일반 거기 쪽으로 들어오는 게 28,000에서 29,0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중점으로 보게 되면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공공임대는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민영을 보게 되면은 특징인 게 85제곱미터 초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대형 평수를 아예 안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점으로 치면은 뭐냐면은 딱 그 약간의 단점, 리스크가 있는 거는 대형 평수가 좀 없다 보니까 가격 탄력을 받을 때 그 추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보면 이 자족 용지 명지가 이 정도 되고요. 공원 명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도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상업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얘기는 이제 그 아파트 쪽이니까요. 그런 거 좀 제가 간략하게 좀 생각할게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금액이잖아요. 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시대를 떠봤어요. 덕풍동, 신정동이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 풍산동은 거기 그 미산 신도시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더 세요. 20평대, 30평대를 봤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대형 평수가 없다 보니까 이 두 가지로만 제가 대략적으로 뽑았습니다. 한번 보면 이 풍산동을 보게 되면 이 정도 2년 안 됐어요. 들어선 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 차이가, 이 시대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1년 반 정도에. 그러면 제가 예상한 거는 가밀지구가 한 1600대 초반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쪽이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공공도 들어가니까요. 금액 자체가 한 1500에서 한 1600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예상 금액은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그러면은 이게 분양을 한 게 여기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2021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늦어도 2022년에 할 거예요. 그 입주 시기가 고향 창림처럼 비슷하게 2024년 말이나 2025년에서 2028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쪽이 금액이 다 반영된 게 아니에요. 지하철이 다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교통이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풍산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오른 금액보다 좀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교산 신도시도 제가 봤을 때는 적게는 만약 분양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이 한 3, 4억이 되지 않을까. 대략적인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 들어서고 나면은 고향 찾는 만큼 오르지 않을까요? 뭐 저기 공공 임대가 있다 하더라도 큰 대형 평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3호선, 5호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저기 도로 교통망이 뚫리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다른 단점을 다 상쇄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동감하시나요? 그럼 이제 청약을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요. 가파르게 이제 가겠습니다. 들어보신 분 위주로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다 아시는 얘기라. 하남교사는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년 거주입니다. 거주에 2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여기 민간 분양시 대부분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100% 가점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하니까 이거는 알고 만약 그 경기도 이제 그 시공사가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할 때는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저기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고향 창릉 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하남시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하남시에는 3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남시에서 우선 공급을 하는데 만약 여기서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에서 같이 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또 여기도 떨어졌어요. 그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할 때 하남시는 같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주민은 못 들어가요. 하남시 주민에게만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은 85제곱미터 이하 다 이하기 때문에 100% 가점제고요. 그렇다고 뭐 다 아파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다가구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다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저기 들어갈 거예요. LH에서. 대출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하남교사는 투기과열지구, 남양주 왕숙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출은 40%까지입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여기 다 6억 이하 정도로 아마 분양이 될 거예요. 신혼부부. 그래서 두 분이 합쳐서, 총액이 이제 연봉이 7천만원 이하면은 아마 예외적으로 5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장 5년, 10년은요, 투기과열지구인데, 내가 이제 분양을 받고 나중에 봤을 때 매매 인근 시세보단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은 5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10억,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되게 중요시 여기에 대해 아셔야 되는 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PPT 안 올렸는데, 재당첨 그 제한을 바꿨습니다. 법에서 바뀌었죠. 아시죠? 그게 바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당첨이 되면은 재당첨 기간 10년 동안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약을 하시려면은 잘 고심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당첨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여기 85제곱미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공공주택 80%는 여기 특별공급은 이제 80% 주겠다는 거고요. 민영주택은 43%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아니까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특별공급은 평생에 딱 한 번이다. 이거 당첨되고 나면은 다음에 영원히 없다. 특별공급은. 단,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기준이다. 무주택. 그 공고일 기준은 무주택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하남교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남교산은, 마스터 플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도시입니다. 위에 하남미사와 밑에 과밀지구나 위례 신도시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생도시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가 많이 보존되어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위쪽으로는 강이 흐릅니다. 그만큼 자연 친화적이고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이쪽으로는 육아 쪽으로 많이 쪽으로 지원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교산을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3호선, 5호선이 들어옵니다. 이 하나만으로 하남교산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남교산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말씀드렸던 게 좀 공감이 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 좀 이해를 못하신 부분에서 좀 많이 채워졌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